어젯밤에 경북도 지역에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소나무에서 솔잎에 불 붙었는 게 불꽃이 그냥 도깨비불처럼 건너와서 여기 떨어지면서 바람이 갑자기 이 돌풍이 불어서 엄청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떨어진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안내 문자 보고 왔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네, 대부분 대피하신 것 같고. 지금 짐 다 챙겼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만 벗어날 수 있는 걸로 챙겼습니다. 급하게 챙겼습니다. 지금 아파트 저도 지금 일하다 와가지고 지점은 모르겠는데 아파트 바로 옆에 불이 나 있어요 지금. 지금 계속 불이 나 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 대표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제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은 바람이 그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지배하는 바람과 또 국지적으로 또 순간적인 어떤 돌풍들, 특히 이제 밤하고 낮에 부는 바람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 바람이 분다라는 거는 공기의 이동인데 공기의 이동은 밤하고 낮은 또 다르거든요. 지금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 자체가 더 고온 건조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사로 인해서 기온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기상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낮 동안에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20도 이상의 기온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상하 간에 또 공기의 원활한 흐름이 또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불이 난 지역에서는 뜨거워진 공기가 또 상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열기의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변화가 될 수 있고 풍속이라든지 풍향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상청에서 5km 격자 안에서의 예보를 하는 예보 상황하고 또 순간적인 그 상황하고는 그 예보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사실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걸 여쭌 이유가 양 변호사님, 이 지역에서 물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겠지만 근처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좀 사전에 대피시켰거나 뭔가 사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사실 하나예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발생한 사망자가 고령의 이제 노인분들이었습니다. 미리 좀 시간을 앞서서 이렇게 대피령을 고지를 했다라든지 어떠한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라든지 했다면 그래도 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됐을 텐데 지금 사전에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사실 직전에 불이 정말 옮겨붙는 그 직전에 이제 대피 문자를 발송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 없었고 그리고 대피 문자를 받았더라도 뭔가 거동이 어렵다라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고령층들에게는 이동이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요. 대피 장소를 안내하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대피 장소를 바꾸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대피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뭐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뭐 길을 바꿔서 이제 또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러한 산불이라든지 대형 화재에 대해서 좀 준비가 미비한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수님. 우리가 봄철에 산불이 잘 나고 대형 산불이 사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졌던 것은 초기 대응을 적절히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적인 건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초기 대응이 왜 어려웠다고 보십니까? 일단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날 산불이 발생하던 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거의 한 31건, 31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건 하루에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한 6번째로 많이 발생한 날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대응 3단계, 한마디로 대형 산불로 이미 커진 것들이 한 3군데, 그리고 2단계 중형 산불이 되는 것들 한 2-3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각각의 현장에 이를테면 총력 대응이라고 하는 집중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확산세가 이루어진 점, 또 그리고 첫날 대형 화재가 된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오후에 발생을 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찰나에 이미 이제 야간이 되면서 적극적인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밤 사이에 상당히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장기화되는 상황들로 이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초동 대응에 대한 문제점 혹은 또 나중에 개선할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인 것이 아까 제가 잠시만 있다가 얘기하겠다고 했던 부분, 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가 29대, 29대인데 그중에 8대가 가동이 불가하다는데 양 변호사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도 대형, 중형, 소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봤을 때 한 50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투입 가능한 중대형 헬기 중에 굉장히 빈틈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카모프 헬기 29대 중에 8대가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산불에 전격적으로 지금 투입 가능한 헬기가 31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소형 헬기들이기 때문에 퍼나를 수 있는 그러한 물이라든지 이런 양도 비교해서 아무래도 진화 작업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고요. 사실 해외에 이제 헬기를 임차해 오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그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가로막혀서 제한적인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보할 수 있는 헬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불을 키운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이제 헬기라든지 우리가 전문 장비가 너무 국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이 한번 됐던 문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더 많은 헬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있는 헬기를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들도 중요한데 그 당시 국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동되지 않고 정비 중인 그래서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가 대부분 이제 중형 헬기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 부품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어려워져서 사실상 사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올해부터 이런 이제 헬기를 구매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기종을 좀 다변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형 헬기의 이제 진압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중형 헬기보다도 좀 더 대형화된 대형 헬기를 조금 더 갖춰 나가는 쪽에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지려면 아직까지 또 한 번에 많은 장비를 다 살 수 있는 예산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갖춰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산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장비든 어떤 제도든 이런 부분들의 미비한 점들이 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이 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은 이 불길에 맞서서 본인들의 몸을 던져서 싸우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온라인상에서 이 소방대원들이 강풍과 화마와 싸우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 조심! 뒤에 바람! 바람! 온다!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헬기를 많이 뺐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맹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저런 상황에서 저 바람이 뭐 서쪽으로 부는 건지 동쪽으로 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저거는 완전히 회오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경남 산청에서 극적으로 생존했던 진화대원도 그런 증언을 하더군요.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바람이 순식간에 휘몰아쳐서 불길이 휩싸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기는 사실 산골짜기도 아니고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강풍이 저렇게까지 부는 저런 상황인데 맹 교수님, 저 강풍에 맞서서 진화 작업을 해야 하는 날씨가 참 야속하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봄과 가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을 뛰어넘어서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 들어서는 이제는 2월하고 5월 사이가 아닌 이제 겨울철에도 대형 산불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런 걸 연중화라고 하는데 한 번 발생을 했을 때 더 대형화하는 그런 추세들이 이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국 LA 산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달에 발생을 했었던 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온 거랑 똑같은 셈인 거거든요. 원래는 4월에서 10월 사이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내륙 지역에서는 고온 건조하면서도 굉장히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과 같은 기상 여건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을 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산불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물론 소방 관련한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마인드라든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이번 기회를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교수님, 근데 우리가 이 산불 상황을 보면서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느끼실 게, 만약에 내가 저런 재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일단 저부터도 되게 당황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안전한 구역이 따로 경계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또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계속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산불의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재난방송이나 또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를테면 대피명령 이전에라도 뭐 이를테면 육안으로 이를테면 연기가 보인다거나 화염이 보인다, 또 바람의 방향이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 본인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도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대피를 하실 때도 대피 장소, 대피하는 곳에까지 가는 경로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경로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앞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차량으로 이동하다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발생했는데 이동 시에는 꼭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차량의 위험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차량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도보로 이동하시는 것들, 또 이동 시에 연기가 심하다면 코아입을 막고 이를테면 이 물수건 같은 거나 마스크로 막고 안전하게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 필요해 보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산불에 대한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일상적인 화재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은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화재 안전을 이제 열심히 좀 잘 챙기는 것도 산불 예방에 큰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도 좀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험이 닥치면 빨리 피하려는 생각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도보로 이동해라. 코와 입을 물수건으로 막고. 근데요, 지금 통신이 끊긴 곳도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통신이 끊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통신이 끊겼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TV라든지 공중파 혹은 또 이제 단파 라디오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정보들을 획득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로 이제 이런 통신이 끊겼을 때 이런 이제 이 통신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문자로서 이런 비상시에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들이 나가게 되면 그 와이파이를 잡으셔서 사용하시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상황 시에 이런 여러 가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통신이 끊겼다 하더라도 휴대폰 같은 것들은 잘 챙기시는 것들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안동 체육관에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도 봤는데, 양 변호사님, 이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 국가나 사회 지자체에서 뭔가 피해 보상이나 어떤 대비책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국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긴급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비나 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화재라든지 뭔가 재난이 닥쳐왔을 때에는 이러한 보험금 신청을 하거나 지급을 하는 절차는 좀 뒤로 미뤄지게 마련이에요. 워낙 이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된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이번 화재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뭐 작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이나 이제 보험을 가입한 그 가입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지역에 이제 농작물에 관련된 보험은 다 의무로 거의 들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보험사에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화재 보험이나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청구를 통해서 보험료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다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규모만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맹 대표님, 오늘 오후부터 강풍이 또 예고가 돼 있나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순간적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한 이제 10km 안팎으로 여전히 부는 곳도 좀 있기도 한데요. 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이제 남쪽에서 저기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게 됩니다. 순간적인 풍속이 초속 15m면은 이제 초속으로 따졌을 때 15m면 시속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거의 뭐 50km에 달하고 그리고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90 정도 예. 바람이 좀 더 강해진다라는 것도 좀 유념하셔서 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날씨 상황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람이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한 어떤 진화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바뀌었지만 바람의 강도는 여전히 북풍의 계열로 강한 바람 그리고 북풍의 계열의 바람은 또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들어오는 공기 자체가 건조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건조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그 지역의 찬 공기를 더 먼저 맞닥뜨리는 지역은 또 상황 자체가 또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지금 불이 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앞으로 더 건조해지고 위험한 상황들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만전의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들으신 대로 산불이 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소방대원들 안전도 좀 보장된 상황에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장대비가 내려서 빨리 불이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세 분과 인사 나누고 다음은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